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과 기지 건설에 대한 탐구에 대해 소개할 권성민, 김나연입니다. 다음과 같이 탐구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탐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얼마 전에 있었던 누리호 발사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듯 우주 개발과 기지 건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우주 산업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과 기지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첫 로켓 발사 후 2013년 엑셀러를 사용한 나로우에 이어 최근 클러스터링 기술을 도입한 누리호까지 발사를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통해 우주 강국 도약과 안정적 우주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 발사체 수치는 매년 성장 중이며 특히 상업용 발사의 증가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성과도 눈에 띄고 있으며 나사도 지속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라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주 개발 측면에서는 먼저 현재의 많은 일회용 발사체 가격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자원 낭비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또 최근 민간인의 우주여행의 사례가 생기면서 우주여행의 반복에 따른 대기오염의 막대한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우주 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 쓰레기도 막대한 규모입니다. 기지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 식량,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이 어려우며 이뿐만 아니라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달에 자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1kg당 약 12억 원의 운송비가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과는 매우 동떨어진 행성의 가혹한 환경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회용 발사체의 문제는 재활용 우주선을 개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사한 우주선을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한다면 자원 및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로켓과 유인 우주선 모두 이전에 성공했던 것을 재활용하여 국제 우주 정거장에 우주인 4명을 실어 나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여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선에서 산화제는 주로 액화수소를 사용하고 우주선에 처음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산화제가 불에 타면서 많은 가스를 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화제의 종류 중 배기가스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획기적인 해결 방법이 제안되는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디오비터 기술은 내장된 배터리를 열 폭주시켜 점화하면 추진력을 얻어 궤도 밖으로 이탈시켜 타버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기지 건설의 측면에서의 해결 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물의 생성은 땀, 입김, 심지어 오줌까지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매년 약 6,000리터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호흡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분해시켜 우주의 수소와 결합해 물을 만드는 물 생성 장치 또한 나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는 배양육과 식물 공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 자기력을 이용해 3D 바이오 프린터로 눈덩이처럼 모든 방향에서 바이오 잉크를 결합하여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식물 공장에서도 수경 재배와 LED를 이용해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원 측면에서는 먼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이 기술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지구로 무선 전송하는 기술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화성에서는 그 환경에 적합하게 거대한 연을 띄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자로 킬로파워와 같이 원자력 발전도 우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건설 자원 조달의 문제는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국내 연구진은 탄소, 수소와 현무암과 같은 현지 토양을 이용해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이를 재료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거주지를 건설하면 그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의 가혹한 환경은 테라포밍이라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행성을 지구의 환경으로 바꾸는 기술로 화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얼음을 해빙시키고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지구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인류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화성을 지구의 온도로 올리기 위해서 육불화황이라는 이산화탄소의 200배 이상 빨리 온실화시키는 물질이 이곳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에서 상업적 이용과 관광, 거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도 많은 연구들이 시작 단계에 도입했고 앞으로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이 꼭 필요하며 현재에도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이주 대비, 우주에서의 에너지 생산 등 여러 가능성의 미래를 대비해 여러 우주 개발과 기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